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세종공론 이어지는 이야기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 김응현 진락부장님을 모시고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서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의료 쪽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정부하고 여러 가지 대치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등 구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그래도 입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엄마들이나 아빠들 또 그리고 학생들 우리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대처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학원가의 중심으로 잘 다니는 친구들은 대응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정보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게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네. 막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이 얘기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결과가 된 건가요? 지금 현재? 네, 지금 엄청 이제 핫한데요. 예. 전국 40개 의대 학생 정원이 3,058명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2,000명이 더 들어가서 예. 5,058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늘어난 숫자인 거죠.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예. 거의 2배 육박하는 숫자이고요. 예. 또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이 있어서 이 지역별 배정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역의 8개 의대는 배정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반면 나머지 이제 경기 인천에서는 361명 그리고 네. 비수도권에서는 더 많은 인원들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료를 뭐 뉴스만 잘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학생- 말씀을 좀 예. 드리면 대전, 충북, 충남이 충청권으로 이렇게 묶이는데요. 대전, 충남, 충북. 네. 예. 당연히 세종도 여기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549명이나 증원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충청권 의대가 이제 7개 대학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인원이 549명이나 증원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 충청권에 있는 7개 의대에 이제 내년도에 정원이 97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엄청 늘어난 거고요. 심지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수도권 지역 안에서는 네. 가장 인원이 많은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서울하고 가까울수록 그 학생 수가 덜 줄어든다고 하던데 그거와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수치로만 봐도 네. 그러니까 전년도 정원 비율 대비해서 5.4% 포인트나 늘어났고요. 예. 학생에 있는 전국 학생 비율이 있잖아요. 학생들마다 네네. 숫자가 다르고 당연히 가장 학생이 많은 데는 이제 수도권일 텐데 그거랑 비교해도 학생 수를 비교해도 7.5% 포인트니까 가장 많은 이 지역 할당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갈등을 떠나서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 학생들에게는 네. 당연히 또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의대 학생들 숫자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는 이제 학과들과 이런 부분들로 연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네. 긍정적으로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충청권 좀 얘기가 아무래도 핫하니까 예. 순천향대, 단국대, 천안, 충북대, 건국대, 충주,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이렇게 7개 대학이 있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가 110명이었는데 네. 200명까지 이제 늘어났고요. 예. 나머지 좀 작은 대학들은 50명이 채 안 되는 대학들도 100에서 150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배정이 되어서
좀 학생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기대도 하고 있고 또 잘 준비해서 의대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좋은 일이죠. 이런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리고 의료 관련된 그 공부를 한 의사 선생님들의 수요는 꼭 진료 행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렇게 수요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네, 연구 맞습니다. 분야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 행정 분야에서도 또 이렇게 수요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료 현장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더 충분히 우리가 보통 그 예비군이 있듯이 좀 더 이렇게 그 유효한 분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또 근로 여건도 개선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들 뭐 의사 선생님들 음. 너무 과로도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할 양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하는 레지스턴트라든지 뭐 학생들도 진짜 뭐 그 고등학교 입시 준비 대학 입시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았는데, 예, 그러면은 지역 의대가 왜 이렇게 그 중요하게 이슈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의대가 당연히 학생을 선발할 때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로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지원에 들어가는 비율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 학생들을 뽑기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의료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수도권의 인원을 정부에서 많이 늘리려고 했던 거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대를 나온 다음에 어떻게 근무할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예. 예상해 보면 당연히 이 지역의 의료 여건들을 개선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가는 비율들을 상당 부분 원래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약 60%를 뽑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금도 30%를 뽑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도움이 되거나 또 유불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특히나 좀 고민해봐야 될 게 그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있어요. 정보 예.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충청권이라는 권역으로 묶어서 지역 인재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이런 건데요. 충남대학교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서 있는 학교만 고등학교를 나와야지만 충남대를 지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 인재 TO가 예.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지역, 예. 아닙니다. 전국인 거죠? 전국이 아니라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를 묶어서 충청권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은 요 4개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3년을 온전하게 지낸 학생들이 여기를 시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을지대학이나 다른 데도 건양대학도 그렇게 되는 네, 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대학이 뭐 충남에 있건 네. 대전에 있건 충북에 있건 상관없이 4개의 충청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갈 수 있는데요. 단지 졸업이 아니라 고등학교 3년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그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입학 때부터 졸업까지 네. 그 대학,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 네. 지역의 고등학교를. 예, 우리 세종의 학부님들 중에 조금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 특이한 사례로 네. 외국의 이제 주재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나갔다가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중간에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자 한다면 만약에 중학교 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단 하나, 지금은 그런데 2028 대입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도 요건에 추가됩니다. 그러면 2027학년도까지는 고등학교 3년을 온전하게 4개의 충청권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오면 되지만, 네.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를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한정하지 않더라도 네. 수도권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다가 의대를 갈 목적으로 네. 지방으로 고등학교를 가는 거는 안 된다. 네, 정확하십니다. 중학교 때부터 네. 그 지역의 그런 체류 기간들을 거주 기간들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있다가 중학교 때 들어와서 가야지. 이렇게는 이제 2028학년부터는 안 네. 되는 거고요. 2028학년도면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벌써 왔었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대학별로 모집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뉴스에서 보면은 뭐 총선도 있었고 그래서 네네. 막 핫한데 이게 바로 실행은 변수가 없는 건가요? 실행이 확정된 거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나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네. 대학별 세부 전형별 모집 인원은 네. 원래 5월에 대교협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원래 발표해 왔습니다. 예, 예, 그 5월이요. 5월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요때 모집단이 그러니까 학과 특히나 의대 의학과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 게 이제 확정입니다. 네. 그때부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사이가 아직 한 달 정도가 좀 남아 있어서 네. 이 사이에 약간 인원이 변동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정부가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하고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 95%까지는 왔습니다. 예, 음. 거의 바뀔 가능성은 없는데 혹 바뀐다 그러면 이 2,000명보다는 약간 더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간의 인원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 예, 그 정도까지만 있지 거의 다 이제 입시 요강이 완성될 때까지는 다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상황들은 학부모님들은 준비를 해야겠네요. 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상황이다. 네, 네. 예. 뭐 여론도 그렇고 네. 이미 입시라는 부분들은 확정적으로 공지가 된 이후에는 다시 바꿀 수 없는 비가역적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에 의대 정원들은 늘어야 된다는 그런 공론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수기의 과정들이 없이 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컸고 네, 지금 사실은 의사들이 거부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본인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이런 측면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당사자들에게. 그러면은 의대 정원이 확대 관련돼서 정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건가요? 그냥 넘의 일인 건지. 네, 그 환영할 만한 소식이기도 하고 또 한번 우려할 만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아, 이유는요. 예, 예. 그 대학 입시 지도라는 부분들은 네. 예측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거나 입시 지도를 할 때에는 전년도에 입결이라고 하는 대학 입학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걸 가지고 예측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의대 정원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합격선이 다 흐트러집니다. 이럴 경우에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어떤 진로 진학 상담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큰 변수가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매우 큰 변수입니다. 예측 가능한 해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네. 어떤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발생을 함으로 해서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네. 특히 이공계 쪽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은 의대 정원이 이렇게 되게 큰 화두이지만 네. 작년에는 그 반도체 신소재 AI 첨단 산업을 또 한 1,800명 규모로 순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대학이 모집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으니까 네. 만약에 어느 특정 학과의 인원수를 늘리겠다 그러면 다른 학과의 인원수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약 1,800명 규모의 이 반도체 신소재, 그러니까 AI 첨단 산업 분야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에는 그 학과에 대한 정보가 전년도 결과가 없었으니까 예.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도 상담하는데 기초 데이터가 없어서 되게 힘들었겠죠. 단 그와 유사한 학과들이 어느 정도 성적 부표였는지 그 대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입시 지도를 진행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그 논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지역 대학에서는 좀 괴로웠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이 TO가 순증을 했으니까 네, 네, 네. 그만큼 학생 수도 부족한데 수도권으로 더 많이 갔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네, 네. 그러면 그렇지만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겠네요. 예. 뭐 데이터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에도 이제 아무래도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대한 이공계가 많이 또 선호되니까 네네네. 학생들이 또 많이 올라갔고요. 그거에서 대학들도 고민하기 위해 우리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정시 인원보다 수시 인원을 또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이들을 선발하는 수시 인원을 늘리는 전략으로 바꿨고, 또 세종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전략을 잘 파악을 해서 입시제도를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해서요. 작년도에도 우리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요 대학 선호하는 대학들에 990명이나 들어가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결과들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그게 연쇄적으로 이동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위기가 누구에게는 또 호기가 같이 동반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본다면은 우리 청년들이랄까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직업, 선호하는 직업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은 확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학들도 물론 이제 기초학문의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또 새로운 먹거리, 또 새로운 네. 일거리라고 하는 AI 반도체가 이제 등장했던 것처럼 네. 의대도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의료 여건 개선, 더 나은 의료 개선 이런 것처럼 그 교육의 어떤 흐름들을 국가의 어떤 흐름들과 매칭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단연 교육이 기여하고 있고 그 발전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 얼마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를 보면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의 성적이 높다고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정도나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그 뭐 지역을 막 비교하는 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평가원에서 이미 매년 이제 수능이 끝나고 한 서너 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분석 결과를 다 내놓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뭐 남녀 성별로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뭐 대도시, 중소도시에 따라서 어떻게 또 성적이 다른지, 또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개가 다 되고 있는데요. 수능 출제 기간인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예. 자료입니다.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하고 2등급 비율이 좀 상위인 대학들을, 이제 상위인 지역들을 예.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세종도 5개 지역에 포함되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하는데 네. 여기에는 또 1, 2등급 비율이 또 높은 지역을 또 공개했는데, 그중에 세종이 6개 지역에 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낮긴 한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8개 상위 지역에 좀 포함이 돼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그 수능 평균 성적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수능 평균 성적이 올라간다는 말은 수시 전형에서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좋아졌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결과로도 반영이 되어서 많은 부분들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들이 좀 늘었고요. 이렇게 굳이 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흔들리지 말고 입시 변수보다 꾸준히 열심히 또 수시부터 정시까지 잘 챙기면 그 결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그렇게 탄탄하게 안정화돼 있다라고 하는 건 학교를 신뢰해도 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그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또 한 가지 그 학부모님들 아쉬워하는 건 세종에는 그 사교육 시장이 별로 없어서 네. 뭐 일부는 주말에 네. 강남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대전으로 뭐 셔틀 하는 네. 학부모님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런 성과들을 본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네. 그 중등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교육이 우리가 잘 되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우리 공교육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성과가 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우선 그 입시가 수능으로 하는 입시보다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 고교 생활을 잘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선 수시가 우리 지역에 한 80% 정도의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가고 있고, 그 수시 중에서 교과 전형은 학교의 내신 성적, 종합 전형은 교과의 내신 성적 플러스해서 학교의 생활까지 이제 같이 보는 거라면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성적만 보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어떤 수업 태도, 네. 가치관, 뭐 네. 봉사 활동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맞추어서 뭐 연구 보고도 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하는 고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어야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그 결과가 좋았다는 말은 그만큼 고교 생활을 아이들이 잘했다는 의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세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교과 중점 학교로 운영을 하면서 그 특성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대학에도 어필하고 고교 생활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 뭐 학교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공동교육 과정을 또 열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네. 우리 지역 사회에 또 국책연구단지부터 해서 많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예. 이런 데를 통한 활동들도 많이 여건이 좋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과로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학 뭐 대학을 네. 좀 검증해 본다면은 네네네. 국공립대학이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뭐 스카이든 수도권 대학의 음. 결과물들은 어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또 이 역시 또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예.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매우 선호하는 또 학생들도 매우 좋아하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 뭐 의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매우 계속 향상되고 있고요. 네.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자 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대만 해도 일반고에서 한 명 더 늘고 전체적으로는 15명 정도가 올해도 더 늘어서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보아야 될 부분들이 연대고대 합격자 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의대로 많이 합격을 더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예.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조금 줄었으나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쪽에 학생들이 많이 늘었고요. 이번에 일반고에서 의학계열에서 5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7명이 더 늘었고요. 서울 15일개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인 건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가 특정 학교에 쏠리지 않고 골고루 합격생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결과물들은 뭐 학교 고교 학교 진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고 수업 태도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 갔다는 거는 생각의 다양성도 많이 길러졌다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의 입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중학교 적어도 우리 세종시 만들어졌다면은 중학교를 세종에서 다녔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간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세종교육이 이제 한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초반에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네. 새로운 도시 안에서 채 정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입시 지도를 위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처음 시작하면 데이터도 없고 노하우가 없으니 당연히 그런 의심과 불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것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단적인 예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뭐 대전이든 아니면 그 자사고라고 하는 일부 대학, 일부 고등학교로 빠져나가는 그 현상들이 꽤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거꾸로 이 지역으로 전학을 조금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 대한 전화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강화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진학할 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에 대한 또 반증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세종에서는 특목고라든지 영재 관련된 학교보다도 평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서 전체 일반고가 전부 다 안정적으로 그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안정적이라는 말은
최상위권 대학부터 지방 거점 국립대학까지 학생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세종에서는 일반고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종에서의 이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나 세종예술고나 세종국제고 같은 경우에 특목고잖아요. 네네. 사실 이 학교들을 잘 보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다 후발주자입니다. 예. 그죠? 예. 늘 그렇죠. 우리가 늦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항상 후발주자들은 그 내에서는 비선호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그다음에 예술고, 국제고가 안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매우 입시 지도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학생들도 들어오지 않냐. 예. 예. 그러면 우리 지역 학생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세종의 학생들이고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은 과학고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세종에서 과학고 가고 싶은 학생은 세종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갔겠죠. 예. 세종에는 최고가 없습니다. 그럼 최고 가고 싶은 학생은 다른 지역으로 나갔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갔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학생 아니라고 판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인원들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 교육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인 거고요. 세종에서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세종 지역의 아이들로 사랑을 받고 또 충분한 진학에 대한 경험들을 나눌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모두 다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제시문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문 사회 쪽은 국제고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많습니다. 예. 과학 쪽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더 깊이 있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일반고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같이 2차례 정도씩은 이 제시문 면접 같은 거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세미나도 같이 하고요. 이런 게 바로 저는 동반 성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관련된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아유. 하고요. 우리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 김응현 진학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셔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예, 우리 김응현 부장님이 신청하신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